그 순간 미국인들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움직였죠. 현지 뉴스는 말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은 한국인이었다고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닷물이 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이상하게 흐르더니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보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었어요. 전력이 끊기고 4일에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명의 한국인 여성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녀는 미국인들이 아직도 농담을 주고받고 있을 때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시작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전 세계 뉴스가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CNN 앵커는 이렇게 말했죠. 이 순간 미국의 시스템보다 빠른 건 한 명의 한국인이었다고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한국인 가이드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오직 한국인들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날의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윤입니다. 36살이고요. 전직 구조대원 출신의 여행사 소속 가이드예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그날 저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단체 관광을 인솔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25명과 함께 해변가 투어를 진행하고 있었죠. 날씨도 좋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바닷물이 평소보다 빠르게 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썰물인가 싶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구름의 흐름도 이상했어요.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반응했어요. 구조대에서 훈련받은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평범한 날씨 변화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투어 가이드인 마이클은 여전히 유쾌하게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파도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관광객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김영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가이드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대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미국인 관광객들은 아직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와, 바다가 이렇게 멀리 빠지는 것도 신기하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 구조대에서 배운 지식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교육 강사 자격을 취득했었어요.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큰 자연재해의 전조 증상이었거든요. 마이클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걸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바닷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소에 절대 볼 수 없었던 바다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개 껍데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름의 움직임도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이제는 확실히 눈치를 챘어요. 박미영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이드님, 이거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요?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미국인 투어 그룹들도 여전히 평화롭게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빛깔을 띠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구조대에서 일할 때도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마이클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들의 움직임도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새들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물들의 본능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 중에서 이정수 씨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우리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위험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더 강해졌어요. 관광객들의 모자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부모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가이드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날씨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보는 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맑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현실과 앱의 정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이제 확실히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력이 끊겼어요. 주변의 가로등이 모두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들의 전광판도 하나둘씩 꺼져갔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서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미국인 가이드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이렌이 울려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력이 끊어져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미국 관광청 앱도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해져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었어요. 미국인 관광객들이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다른 앱을 켰어요. 한국 국민안전 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앱은 작동했어요. K 재난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앱에서는 이 지역에 자연재해 경보가 발령되어 있다고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한국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건 긴급 상황이에요. 제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을 느낀 그들은 즉시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미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 앱에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출발합니다. 무거운 짐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그들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질문 없이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가 뭘 하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답했어요. 원하시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몇몇 미국인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렸어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제 경험과 한국의 시스템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더욱 강해졌어요.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관광객들과 함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몇몇 미국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바로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지금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구조대원으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들은 이미 질서정연하게 도보 대피를 시작했어요. 25명이 한 줄로 서서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체계적이었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씨가 뒤에서 다른 관광객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김영수 씨는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요. 이정수 씨는 혹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미국인 가이드 마이클은 뒤늦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재난 앱에서 경보가 발령되었다고요. 그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나 봅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더니 뭔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직감했나 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빠르게 합류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계속해서 한국 앱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연재해가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저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 판단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이런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다른 관광객 그룹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고 답했어요. 원하시면 같이 가시라고 했습니다. 몇몇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어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지대로 향하는 길은 꽤 험했어요. 평소에는 차로 다니는 길이었는데 전력이 끊어져서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관광객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도우며 걸어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어르신들은 경험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신기해했습니다. 한 미국인이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왔고 위급 상황에서는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도록 배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 미국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렬에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5명의 한국인과 몇 명의 미국인이었는데 이제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 단체가 도로변에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질서정연하고 침착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 8분간의 영상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거든요. 영상을 찍은 사람은 현지 기자였어요.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들이 어디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르더라고요. 마치 훈련받은 사람들 같았다고 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면서 걸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어요. 미국인들도 점차 우리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수선했지만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줄을 맞춰서 걷고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나왔어요. 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체계적이었나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지, 누가 이들을 지휘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저였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 가이드였죠. CNN에서 이 영상을 보도했을 때 앵커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 순간 미국의 시스템보다 빠른 건 한 명의 한국인이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영상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 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은 아직도 먹통이었는데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우리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큰 행렬이 되어갔어요. 영상에는 미국인 아이가 한국인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다독이며 걷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8분의 영상이 전 세계에 미친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안전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장점을 세계가 먼저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냐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위급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 영상 덕분에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앱이 미국 시스템보다 빠르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고지대에 도착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공식적인 대피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과 제 판단이 미국 공식 시스템보다 30분 빨랐던 거죠. 방송에서는 모든 해안가 관광객들이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미 우리를 따라온 상태였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 벌써 100명이 넘었어요. 모두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헬리콥터와 구급차들이 요란하게 도착했는데 정작 구조할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안전한 곳에 있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구조대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냐고요? 저라고 답하자 그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공식 발표보다 빨리 상황을 파악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앱을 보여줬더니 구조대장이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미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서로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늘에 앉혀드리고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물과 간식도 서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나 봐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임시 쉼터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늘을 만들고 물을 나눠주고 부상자가 있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할 일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가져온 비상약품들도 다른 사람들과 나눠줬어요. 우리는 항상 여행할 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습관이 이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마워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정말 감사해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구조 작업이 끝난 후에 구조대장이 저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국 시스템도 참고하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 준 거였죠. 미국 현지 방송국에서도 우리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미리 대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까 아찔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터뷰 요청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현지 방송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현지 방송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이지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요. 그녀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외국 언론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일본 언론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리더십이 일본에는 없었나라는 보도를 했어요. 한국인의 위기 대응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믿었을 뿐이라고요. 유럽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일반 시민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신기해했어요. 중국 언론도 보도했어요. 한국인의 질서의식과 단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논조였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제 부모님까지 인터뷰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위급할수록 조용히 먼저 움직이는 아이였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아버지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윤이가 구조대에서 일할 때부터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된 후에도 안전교육을 계속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온 인터뷰 요청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CNN, BBC, NHK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 가이드의 이야기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구한 관광객들의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서 고마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국인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손자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해시태그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 가이드 이지윤이라는 해시태그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인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나 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했어요. 훈련의 결과이고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고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공항에도 기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어요. 너무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제가 한 건 그저 교육받은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사실 그게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육 덕분에 위급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인터뷰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평범한 가이드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를 영웅 취급했어요. 동료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 가이드의 위상을 높여줬다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뉴스에서 본 그 가이드 맞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반응은 정말 따뜻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안전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칠판에 꼭 쓰는 문장이 있어요. 당신은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제가 그날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위급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때 무섭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영상을 봐요. 한국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외국 언론들이 우리를 주목했던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질서를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바뀌었어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날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서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